맞아요. 그래서 경찰도 수상하니까 이제 최 씨의 주거지에 가본 거예요. 그 네. 약혼녀 주거지에. 네. 가보니까 이상하게 그 이 변호사의 통장, 도장, 인감 이런 것들이 다 그 약혼녀 집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 만약에 약혼녀 주장대로 이 변호사가 진짜 가출한 거라면 자기 통장, 도장 안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변호사가 가져갔을 것으로 보이는 이 변호사의 소지품이 최 씨의 집에서 발견이 된 거죠. 아. 그리고 또 이 변호사가 평소에 쓰던 수첩도 발견이 됐는데 네. 거기에 보니까 뭐 자기 지인들 연락처나 아니면 소소한 일상을 이 변호사가 기재를 해놨는데 수첩 여기저기가 뜯겨 있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이 자필 팩스도요. 이 약혼녀의 자작극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수첩을 뜯어내서 글자 몰라서. 하나하나를 조합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네. 최 씨의 직업이 웹디자이너였어요. 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마치 이 변호사가 보낸 것처럼 이야. 해서 팩스를 보냈던 거고 네. 그 아버지한테 아빠 나 다른 여자 생겼어요 이렇게 전화했던 것도 알고 보니까 그 송파구에 있는 한 공중전화 앞에서 지나가는 네. 남자한테 30만 원을 주고 네. 이 변호사인 척 대행해서 전화 좀 한 통화 해달라. 그 즉석에서 섭외했어요. 네,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이 약혼녀의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 약혼녀가 뭔가를 꾸며서 일을 벌인 거 아닌가 싶은데, 야, 근데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꾸몄을까요? 이 여성과 관계돼서 언제나 우리가 사람이 실종되거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하나가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게 있었어요? 그 생각했어요. 보험을 들었는데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아하.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3년, 2004년에 월 140만 원. 아니 물론 이 남성이 굉장히 억대의 어떤 그 변호사로서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 네. 할지라도 140만 원씩 집어넣는데 만약에 사망하거나 실종됐는지 2년이 지나면 네. 물경 15억에 아까 뭐 방금 전에 복권 로또 됐을 때 네. 13억밖에 안 된다. 네. 네. 오. 예. 네. 20억 받아봤자 13억밖에 네. 안 되는데 15억 이거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세금 제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15억을 받는 그런 이제 보험을 들어놓았고 남성이 실종되고 난 다음에도 이거를 취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금을 납입했다라는 것과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사건 봤을 때 그러면 사망을 해야 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약관 그 특칙에 보면 네. 그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실종하더라도 2년 동안 발견되지 않으면 이 보험금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최 씨에겐 다른 남자가 있었다면서요? 이 부분이 정말 다른 남자가 예, 있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첫사랑이었잖아요. 이 변호사의 첫사랑이었던 이 최 씨가 이 변호사랑 교제하는 동안에도 네. 동거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 변호사를 만나기 전부터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이고 그래요? 이 변호사랑 약혼하고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이런 때에도 그 남자 집에서 같이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조금 아쉬웠는데 앞에 네. 제가 뭐 이렇게 사문수 위조 이래가 막 네. 이렇게 그 혼인 신고하는 그 부분 때문에 먼저 이제 구속이 되고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뒤에 CCTV가 하나 발견되는데 제일 처음에 기억나세요? 엘리베이터 안에 아침에는 버스 타고 출근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저 분당에서 종로구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올 때 누군가의 차를 타거나 아니면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버스 타는 그런 어떤 기록은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돌아왔지 않았을까? 그러면 느낌상 그럼 약혼녀가 혹시 차를 아이들을 줘서 데리고 왔는 거 아닌가? 그러면 뻔히 아시겠지만 결국 1호 터널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저 중국까지 갔다 오는 게 네. 한남대교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 CCTV 그러니까 그 1호 터널 앞에 CCTV에 사진이 하나 땅 찍히는 거예요. 지금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진 안에 있는 그 영상을 보면 네. 이 남성이 아침에 그러니까 이종훈 변호사가 아침에 입었던 옷과 유사한 그 옷이 그 CCTV에 찍혀요. 아하. 찍히니까 그러면 이 순간 이 자동차 안에 이 씨가 있었다면 요 순간이 이 씨의 최종적인 살아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경찰은 또 수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것도 진짜 뜻밖의 단서가 맞는데 네. 그 CCTV 안에는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차량의 이동 이런 게 다 찍혀 있나요? 네, 이렇게 해당 차량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은 그 실종 당일의 저녁 6시 15분경에요. 한남대교 방면에서 올라갔다가 저녁 7시경에 한남대교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찍혔는데 올라갈 때는 여자 혼자서 운전하는 모습이 찍혔고 반면 내려갈 때는
운전은 여자가 하는데 조수석에는 남성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얼굴 부분이 잘 찍혔어야 되는데 그게 썬팅 필름에 좀 가려서 얼굴이 명백하게 아하. 인식이 안 됐어요. 근데 가족들은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 CCTV 엘리베이터 찍힌 거랑 똑같은 차림새고 우리가 딱 보면 체격이고 뭐고 우리 아들이다. 이 네. 변호사가 맞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니 부모님들은 보면 어느 정도 알죠. 알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게 그 변호사가 맞다면 운전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약혼녀일 것이고 그러면 퇴근길에 같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합리적인 추측이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약혼녀 최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나는 그날 우리 이 변호사 만난 적 없고 그날 거기 간 적도 없고 차량 운전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행적을 좀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 최 씨가 그날 통화한 내역이 없어서 그 실종 당일 저녁에 최 씨의 뭐 통화 내역 기지국 조회는 전혀 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정말 약혼녀 최 씨가 이 실종에 개입이 되어 있다면 이 모든 걸 혼자서 하진 않았을까요? 그렇지. 그렇죠. 방금 변호사 말씀 주신 대로 동거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자동차 사실 소유가 동거남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동거남에 대한 당연히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동거남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는데 네. 혐의점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분명히 눈으로는 사건이 보이는데 뭐 최 씨에 대해서 동선도 확인이 뭐 자기는 그렇게 뭐 차에 타지 않았다. 그다음에 동거남의 그 최 씨의 동거남에 대해서도 확인했는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